네, 우리 함께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P7A반 맞으시죠? 출석 체크 먼저 하도록 할게요. 호명하면 대답해 주세요. 전농 김성현 학생. 네, 예. 욕천 김윤재. 윤재 안 왔네. 상명 남현석. 네, 예. 창문 서솔원. 네, 예. 하계 이정민. 네, 오케이. 예. 지금 윤재 빼고 다 왔습니다. 교재 4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수시 모집 전형 유형별 특징과 대비 하고 이제 수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봤던 것 같고요. 그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학생부 이제 교과 전형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 될 것 같아요. 교재 이제 4페이지 부터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3페이지부터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학생부 이제 교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타가 좀 거기 있어요. 지난주에도 이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서울대학교가 이제 아직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들을 이제 선발을 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료 지난 시간에 이제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다시 한번 좀 화면을 좀 띄워드릴게요. 자, 요 자료죠. 이 자료였죠. 그죠? 이제 여기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제 수시 모집에 있어서 이제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어서, 이제 전형이 치러지게 되고, 보통 이제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이제 3번 이상의, 여러분들이 이제 원서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교과 전형으로 선발하는 인원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종합으로만 2,256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교재는 이제 우리가 그 작년 하반기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상을 했는데 이제 예상이 빗나간 거예요. 서울대 배신이라고 했었죠. 4페이지 셋째 줄에 서울대가 들어가 있죠. 첫 번째 예시에 그 서울대를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그 박스 셋째 줄 찾으셨죠? 서울대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의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요 자료를 보시면은 인원수가 쭉 나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뭐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를 했어요. 그쵸? 소폭 감소했습니다. 정시 비중이 이제 한 60% 정도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요. 전체 대학 모집 정원에. 나머지 이제 그 수시로, 그죠? 학생들을 또 이렇게 한 40% 정도의 학생들을 선발을 하는데 주의 깊게 봐주셔야 될 게 특히 이제 학생 선호도가 높은 이 11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자, 이 수시 모집으로 뽑는 비율이 61% 정도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종합 전형으로 선발하는 비율이 36.4%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인원을 지금 종합 전형으로 선발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거의 먼저 경희대 같은 경우에는 한 3배까지는 아니지만 3배에 가까운 인원수를 이렇게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에는 1,400여 명, 그렇죠? 그다음 이제 서강대 646명, 647명, 그다음 서울대가 이제 2,000여 명이 지금 넘은 숫자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전형으로, 그죠? 전체적으로 이제 많이 뽑고 있어요, 그죠? 교과 전형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거의, 그죠? 적게는 뭐 한 3배 정도, 그죠? 많게는 뭐 이렇게 보시면은 네, 한 4배 가까운 학교들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한 3배 정도 이렇게 뽑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과 관련해 가지고 좀 주의해야 될 게 무엇인가,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바뀌는 부분이 무엇인가, 2022학년도 요거를 좀 간단하게 좀 필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필요한 부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판서를 해드릴 테니까 메모를 좀 적당한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학생부 종합전형. 뭐 당장 이제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는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현재 고입 시스템도 2022학년도 새롭게 바뀌게 된 대입 전형하고 똑같아요. 똑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주요 항목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이제 우선순위별로 독서 영역이 제일 중요해요. 독서. 왜냐면은 그것에 대한 근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학생부상으로 진로희망사항이라는 항목이 노출이 됐었습니다. 상급학교 측에. 따라서 뭐 고입이 됐던 대입이 됐던 그 친구의 지원자의 장래희망에 대해서 이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쉽게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고3부터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고입이 됐건 대입이 됐던 간에 지금 진로희망사항란이 삭제가 됐어요. 따라서 상급학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직종에 희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떠한 분야에 흥미라던가 적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늠을 할 수 있는 항목이 독서 항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독서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방학 중이기 때문에 독서 계획을 세우기가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15권 이상 최소 15권 이상 독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특히 이제 뭐 최소 2권 이상은 진로와 관련된 책으로 그리고 이제 롤 모델이라던가 뭐 청소년 필독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글링을 하셔서 내지는 이제 학교에서 이제 추천 도서 목록 받으신 분들은 그 목록을 확인을 하셔서 독서 기록을 좀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차피 지금 우리가 뭐 아직은 학원에서 뭐 만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곧 만날 것 같아요. 설날 설 연휴 이제 전후로 해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생부 일기 있잖아요, 여러분. 학생부 일기 받으셨죠? 학생부 일기. 얘들아 수업 듣고 있니? 반응들이 없어. 학생부 일기 받았잖아요. 다 있죠, 얘들아. 집이 시끄럽니? 마이크를 다 끄고 있냐 왜? 정민아. 네. 학생부 일기 받았지? 네. 그렇지. 뭐 다른 친구들도 다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독서 계획을 세우신 후에 학생부 일기란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이렇게 실제로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게 돼 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게 돼 있는데 일단 이제 뭐 계약은 하지 않은 상황이니까 독서 한 것만 이렇게 좀 하루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좀 해주시고 특히 이제 자리에 앉아 있는 학생들 중에서 올해 외고라던가 이제 국제고 합격을 목표로 토피아 좀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학생들은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로 영어 원서 같은 경우에도 최소 2권 이상 이렇게 넣어주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서 부분 다음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아리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 3학년이 됐고 이제 다다음 달에 이제 개학을 하게 될 텐데 엊그저께 이제 그 뉴스 보도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나와서 이제 언론에 발표를 했었죠. 그죠?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이렇게 좀 상당히 적극적으로 학사 일정을 운영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수업 일수도 정상화할 거라고 하고요. 올해부터.
그리고 시험 일정 같은 경우에도 뭐 작년부터 이제 또 정상적으로 시험 본 학교들도 있겠지만 시험 일정도 똑같이 수능도 마찬가지고 진행을 할 거라고 하니까 아마 선생님 생각에 동아리 활동도 학사 일정이 정상화됨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작년까지는 뭐 이렇게 재미삼아 혹은 친구 따라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올 한 해만큼은 좀 전략적으로 학습 동아리라든가 그다음 이제 진로 관련 동아리, 그다음 이제 봉사 관련 동아리, 교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봉사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활동을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립이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공립의 경우에는 좀 경합이 발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가능하면 요 순위에 따라서 그 동아리 활동을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뭐 학생회 활동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좀 챙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해서 대입과 관련된 부분을 이제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학생부 기재 사항이 이제 뭐가 바뀌었는가 그죠?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기재 사항이 이제 변화가 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가요, 여러분들 요거 좀 메모를 해주셔야 돼요. 수상 경력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 고3들까지만 하더라도 학교에서 받는 모든 상들을 수시 원서 접수 시에 그대로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요게 이제 학기당 한 개씩으로 제한이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고3부터 학기당 한 개씩으로 제한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다닐 때에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뭐 교내 행사라던가 주요 교과목 성적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상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학기당 한 개라는 건 뭐냐면 원서 접수 시에 상급 학교에 노출할 수 있는 이 수상 실적이 학기당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과 이렇게 상의를 해서 고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렇죠? 일단은 챙겨 놓을 수 있는 상들은 다 받아 놓는 게 좋다. 단 원서 접수 시에 노출시킬 수 있는 수상 실적이 학기당 하나다. 아까 학기당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6개 학기잖아요. 그렇죠?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여기까지. 그러니까 총 6개가 이제 이렇게 노출이 될 수가 있다.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자격증이나 이제 인증. 자격증이나 인증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존에는 상급학교 대학 진학을 할 때 노출이 가능했었는데요. 요게 이제 대입 자료로 제공이 금지가 됩니다. 제공이 금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얼핏 생각하면 이제 자사특목고 쪽이 좀 이제 불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학생부상으로는 노출이 되지 않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뭐 준비하거나 이제 노력했던 경험들을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루어낸 어떤 소감이라던가 성과 같은 것들을 자기소개서 상에는 또 이렇게 녹여낼 수도 있습니다. 학생부상에 언급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그건 잘 알고 계시고요. 세 번째로 이제 진로희망상. 아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작과 동시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지만 작년까지는 이제 장래 희망이 학생부에 노출이 되어 있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마찬가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올해부터는 이 진로희망사항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가 중요해진다고 그랬다? 독서가 중요해진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상급 학교 입장에서 이 지원 학생의 독서 이력을 통해서 이 학생이 무슨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무슨 영역에 이제 흥미와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독서 이력을 통해서. 상당히 더 좀 난해해지는 거죠. 그죠? 난해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봉사활동입니다.
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요번에 이제 조국 교수 사태가 좀 컸죠. 그죠? 자녀들의 어떤 그죠? 아빠 찬스를 이용해 가지고 좀 확대해서 기록을 한다던가 그죠? 거짓 기재를 한다던가 이런 경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시간만 기재가 됩니다. 시간만 이렇게 기재가 돼요. 다시 말하면은 봉사활동 이제 특기사항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학생부 열람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스에서 그 봉사활동의 그 내용이 있죠. 내용이라던가 봉사활동을 했던 그 기관 그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고요. 시간이 이렇게 기재가 된다.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이제 많은 학생들이 좀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동아리 활동인데요.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는 진로학술 동아리라던가 뭐 자율 동아리라던가 정규 동아리라던가 뭐 적게는 하나에서 많게는 3개까지 1년에 이렇게 막 되게 다양하게 기재가 가능했었는데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1개만 기재가 가능하다. 1년에 1개만 기재가 가능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동아리 활동이 좀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는 학교에 이제 진학을 할 경우에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활동을 좀 하면 좋죠. 일단 활동을 하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상 경력하고 똑같은 거예요. 3학년이 되어서 이제 원서 접수를 할 경우에 선택적으로 이제 노출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1년에 하나로. 아시겠죠? 담임 선생님과 함께.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이렇게 뭐 하나만 해야지 이렇게 하고 이제 맞춰서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이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되신다는 가정하에 활동은 쭉 하시되 3학년 때 이제 선택적으로 담임과의 상담을 통해서 넣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로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대로 이제 현행을 유지하게 되죠. 그래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년에 15권 이상 책을 읽고 이제 이력을 관리를 해라. 나이스 상에 이렇게 이제 케어를 저희가 이제 해드리고 있는데 고등학교에 가면 여러분들 15권 갖고 안 돼요. 아시겠어요?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려면 특히 이제 학생부 수시로 상위권 대학에 진학을 하려면 1년에 최소 한 20권, 25권 이상은 입력을 해야 돼요. 학생부에. 아시겠어요? 지금 15권 입력하는 거 힘들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권에서 25권 이상을 입력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합격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최소 이 정도는 읽고 관리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마지막입니다.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행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그 기존에 천자가 이제 입력이 됐었죠. 기존에 천자가 입력이 됐었는데 500자로 글자 수가 줄어들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글자 수가 줄어들게.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덧붙인다면 기존에는 이제 추천서가 있었어요. 대학 같은 거 갈 때. 이제 고입의 경우에는 이미 예전에 폐지가 됐었는데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의 주요 또 내용이 뭐냐면은 추천서가 폐지가 됐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의 그 업무 부담이 많이 이제 경감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동시에 학생부의 이제 행특이 행동특성을 종합 의견을 행특이라고 불러요. 이 행특이 또 글자 수가 또 50% 500자로 줄어버렸기 때문에 교사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여유가 이제 생긴 거죠. 그죠? 근데 반대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막말로 똥줄이 좀 탈 수가 있어요. 왜? 추천서 없어졌지? 행특도 지금 글자 수가 완전히 줄어들었지?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 행특이 이 기존의 추천서를 대체할 정도로 이제 상당히 그 중요성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4페이지까지의 내용을 같이 이제 우리가 살펴봤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5페이지부터 교재 내용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방금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소식이 왔는데 여러분들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학원 오프라인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뭐 얘기 다 들으셨나요? 영수 선생님한테? 얘들아, 얘들아, 자리에 다 있냐? 서론이나 머리가 보이는데 현서랑 정민이랑 성현아 마이크 좀 켜줘. 마이크 끄지 마. 이거 유튜브 수업 아니거든. 이게 줌 온라인 수업이야. 쌍방향 수업이거든. 마이크 켜봐. 집이 시끄럽니? 애기들이 있니 집에? 방에서 듣지 다 켜봐 마이크. 마이크 끄지 마. 안 껐으면 좋겠어. 현서도. 오케이 다 켰지. 그 다음 주 수요일부터 오프라인 수업 다 얘기 들었니? 영수 선생님한테? 네. 그렇죠. 선생님도 방금 전달을 받았어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일단은 뭐 방역 철저히 하고 그렇죠? 그리고 다른 학원들도 지금 보니까 다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요. 네, 다음 주부터 이렇게 토요일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비전 플래닝 학원에서 이제 만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논술 전형부터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논술은 이제 일단은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아까도 이제 자료를 보여드렸었지만 예년에 비해서 이제 인원수 줄긴 줄었어요. 줄긴 줄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주요 대학에서 뽑고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특히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 그 가군, 나군, 다군 최소 이제 세 군데에서 네 군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독서에 대해서 이제 좀 이력이 좀 풍부하고 경험이 풍부하고 어느 정도 이제 쓰는 영역에 이제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해서 수도권 주요 30개 대학에서 실시를 하고 있다. 특히 이제 여러분들 좀 팁을 좀 드리면 부산대라던가 이제 경북대, 울산대 이런 대학교에서는 의예과에서도 논술 전형을 실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블루오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이제 내신 실질 반영 비율이 낮기 때문에 논술 한 가지만 가지고 또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뭐 학교에 따라서 이제 케바케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들어가는 학교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일단은 뭐 어떤 학교가 들어가고 어떤 학교가 안 들어가고 그거는 일단은 뭐 지금 중학생이기 때문에 뭐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대표적인 학교가 안 들어가는 학교를 좀 알려드릴게요. 안 들어가는 학교. 연세대학교랑 한양대학교가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대나 이제 한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논술 전형에 대한 경쟁률이 높습니다. 되게 높아요.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학력 수준이 높은 학교가 유리하다. 그래서 이제 그 논술 프로그램이라던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 등급,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는 게 이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특기자 전형이 나와 있습니다. 특기자 전형이라는 건 이제 스페셜 탤런트, 그죠? 특별한 어떤 재주가 있는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가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특목고 학생들이 좀 유리해요. 이거는 특목고. 특수목적 고등학교. 특목고는 이제 여러분들 뭐 외고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외고만 특목고는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예고라던가 최고. 근데 이제 과고. 그리고 이제 외고가 또 이제 포함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토피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고나 이제 외고 쓰시는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죠? 그래갖고 예고 최고 학생들도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지원을 합니다. 실기 시험 같은 거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음악, 미술, 그죠? 체육 이런 쪽으로. 체육은 이제 기록 같은 거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제 과고 같은 경우에는 수학이나 이제 과학. 물론 이제 말 그대로 특수 목적 고이기 때문에 해당 전공 학과에 지원하는 경우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과고 졸업 예정자가 수학 관련 학과라던가 과학 관련 학과에 지원을 할 경우에 한해서 특기자 전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과고 학생이 의대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특기자 전형 이런 거 지원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일반고 학생하고 똑같이.
대등하게 경쟁을 해야 되는 건데 과거 학생이 그 특수 목적에 부합해서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지원을 할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외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고의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 인문대학이라고 있잖아요. 인문대학. 그래갖고 뭐 중어, 중문, 뭐 불어, 불문, 뭐 도고, 동문 뭐 이런 언어와 관련된 학과나 그 계열에 지원을 할 경우에 한해서만 특기자 적용의 어드밴티지가 부과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학과에 지원할 경우에는 일반고하고 동일하게 경쟁을 해서 당락이 결정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수시 전형에 대한 네 가지 요소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요. 혹시 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교재 6페이지죠? 6페이지. 2022학년에 대입제도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포괄적으로 한번 쭉 봤었잖아요. 이제 하나하나, 항목을 선택적으로 좀 자세하게 좀 볼 생각이에요. 지금 현재 이제 고등학교 3학년부터 적용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그죠? 올해 이제 대학을 진학한 아이들, 그죠? 그러니까 21학번이 되겠죠. 그죠? 21학번 학생들까지만 하더라도 뭐 문과, 이과가 딱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서, 그죠? 국어, 뭐 수학, 탐구 과목 응시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고3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경우에는 문이과 통합 기치가 이제 있어요. 정부에서 문이과 통합을 지금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열하고 상관없이 공통 과목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어도 이제 여러분들 공통 과목이 있고 수학도 이제 공통 과목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 교재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공통 과목이 이제 독서랑 문학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독서랑 문학 중에 반드시 한 과목을 선택을 하셔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죠? 선택 과목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마찬가지로 또 이 두 과목 중에서도 한 과목을 선택해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야? 공통 하나, 선택 하나. 각각 이렇게 해서 두 과목을 응시를 해야 한다. 그 의미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수학도 마찬가지로 수학의 경우도 공통 과목이 있어요. 수학 1, 수학 2 이렇게 그렇게 해서 수학 1, 수학 2를 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문과 계통 학과에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수원을 보시면 되고요. 수원 그리고 수학 관련 학과라던가 공대, 의대 이쪽으로 이제 진학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가중치가 있거든요. 수투에 수투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공통 과목 한 과목에다가 선택 과목 한 과목.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이라던가 이제 확률과 통계, 그다음에 이제 기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과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또 이제 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수학의 경우에도 공통 하나, 선택 하나 두 과목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상대평가입니다. 각각 그죠? 4%까지가 1등급이고요. 11%부터가 이제 2등급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별로 잘라지게 된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 평가 방식이 이제 영어랑 제2외국어 한문 이렇게 있는데 이 영역들은 절대 평가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죠? 오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발견하셨나요? 정시모집 이거 이제 작년 하반기에 만든 거라 40%로 바뀌었죠, 그죠? 40% 수정해 주시고요. 정시 수능이죠. 근데 이제 수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유지가 된다. 그죠? 이것도 이제 케바케이긴 한데 뭐 두 과목 뭐 2등급 이내, 뭐 세 과목 뭐 3등급 이내 이런 식으로 학교에 따라서 과목의 수라던가 등급의 최저 기준이 각각 다르다라는 거 참고로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수능 체제가 나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학도 마찬가지 공통 하나, 선택 하나, 토탈 두 과목을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 이해하셨죠? 상대평가고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 이제 영원, 영투, 그죠? 완투 과목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문과 계통 학생들은 보통 이제 영어 원, 그리고 이제 반대로 말했네요. 죄송해요. 문과 계통 학생들은 이제 영어 2, 난이도가 이제 높은 게 영어 2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과 관련 학생들은 원 과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특히 이제 영어 교육이라던가 영어 관련 학과, 그다음에 경영 경제 계열 진학하시려고 하는 학생들은 2 과목을 선택하시면은 가중치가 있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한국사가 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절대평가고요. 난이도는 보통 이제 중학교보다 좀 더 쉽게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혹시라도 이제 한국사 울렁증이 있는 학생들은 흐름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흐름 위주로 만화책 같은 거 이제 통해서 이렇게 좀 흐름 좀 잡아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탐구 과목입니다. 자, 이 탐구 과목도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이제 기존에는 문과는 사탐 2과목, 이과 학생들은 과탐 2과목 이렇게 이제 응시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학년도 개편안의 주요 골자가 뭐냐면 문이과 통합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열과 상관없이 본인이 보고 싶은 과목을 2과목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사탐 하나 과탐 하나를 봐도 되고, 그다음에 내가 뭐 문과 쪽인데 과학을 되게 잘해. 그럼 과탐을 2개 봐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보고 싶은 과목을 2과목을 응시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탐구 과목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제2외국어랑 이제 한문이랑 관련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린다면, 특히 이제 이 제2외국어랑 한문 과목 있잖아요. 요게 이제 9개 과목이 있거든요, 토탈.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한 과목을 보시면 되는 건데, 대부분 이제 서울의 중위권 대학이나 서울의 하위권 대학은 뭐 제2외국어나 한문 성적표를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봐도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진짜 서울 소재 상위권 대학이라던가 서울대학교를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2외국어나 한문을 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는 안 보는 패싱 과목이었거든. 제2외국어나 한문이. 근데 고급 팁이에요, 요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제2외국어나 한문의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제 패싱 과목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선택을 잘하면 좀 재미를 볼 수 있는 과목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일단은 서울대학교를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제2외국어나 한문이 필수 과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메모를 해드리면 서울대학교에서 제2외국어 혹은 또는 한문 한 과목이죠. 한 과목. 반드시 성적표를 제출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서울대학교를 쓰시려고 하는 분들은 반드시 필수 과목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제2외국어가 탐구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기도 해요. 학교에 따라서.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여러분들 좀 요거 메모해 볼까요? 탐구 과목으로 대체를 해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학교는 제2외국어를 사회탐구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또 어떤 학교는 과탐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급 팁이기 때문에 좀 메모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메모를 좀 해봅시다. 자, 제2외국어. 탐구 과목으로 대체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대체해주는 학교. 그래서 사탐으로 이렇게 대체해주는 학교가 있고요. 과탐으로 대체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이거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제2외국어 말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연세대학교가 사탐 대체, 성균관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학교, 그다음에 이제 이화여대, 생각보다 많죠? 상위권 대학에 중앙대학교, 경희대학교, 외대,
시립대, 동국대, 건국대 이런 학교들이 지금 사탐으로 대체를 해주고 더 많이 있는데요. 일단은 선호도가 높은 11개 대학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연과학 계열 과탐으로 대체를 해주는 학교가 있어요. 연세대학교 공통입니다. 성균관대학교도 공통이죠. 이화여대도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시립대도 공통이네요. 건국대랑 동국대도 공통이고요. 그 다음에 인하대학교랑 성신여대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신여대. 요 학교는 지금 사탐으로는 인정을 안 해주고 과탐으로만 인정을 해줍니다. 과탐으로만 인정을 해줍니다. 특히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약학과가 있습니다. 약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2외국어 성적을 가지고 이제 과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변환을 해가지고 제출을 해서 약대를 또 지원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좀 똑똑하게 이건 이제 고3인데도 모르는 학생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미리 좀 알고 계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외국어 학생들이 좀 유리해요. 사실은. 왜냐면 걔네들은 3년 내내 이제 전공어를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실 또 외국어 학생들만 지원하지는 않아요. 제2외국어를. 실제로 이제 선생님이 좀 조사를 해봤는데 어떤 학생들이 이제 몇 명 정도 이제 이 외국어를 보는가, 이거를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제2외국어 이제 응시자 수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는데, 독일어 이제 그러니까 제2외국어도 이제 원 과목이 있고 투 과목이 있거든요. 이제 영어나 수학이랑 똑같은데요. 원 과목은 이제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보는 외국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국 학생이건 일반고 학생이건 똑같이 다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아무 학과나 쓸 수 있는 거죠. 반면에 제2외국어도 이제 투 과목이 있어요. 이 투 과목은 뭐냐면 거짐 이제 외고 출신 아이들이 보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겠죠. 근데 이건 이제 관련 학과에 제출하기 위해서 보는 과목이 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외대에 뭐 스페인어과에 지원을 하고 싶어. 스페인어과.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반드시 스페인어 2 과목을 봐야겠죠. 제2외국어로.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근데 내가 뭐 서울대학교에 가려고 해. 아니면은 연세대학교에 이제 무슨 뭐 특정 학과를 쓰려고 그래. 그럴 경우에는 굳이 2 과목을 안 봐도 되겠죠. 그냥 1 과목을 봐도 됩니다. 사탐으로 대체를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전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겠죠. 독일어가 그래서 1152명이 이제 응시를 했고요. 프랑스어 원 과목이 이제 1227명. 생각보다 많이 보죠. 스페인어 원 과목이 1194명 응시했었고요. 중국어 원 과목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3704명이 응시를 했었어요. 중국어는 이제 다 외국어 학생들만 본 건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2외국어로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학생들도 있을 거고, 그지? 그거에 덧붙여서 이제 이렇게 뭐 인터넷 강의라던가 아니면 이제 학원 같은 데 많잖아.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그치? 뭐 단기 속성 이렇게 수능 문제풀이용으로 이렇게 배우는 학생들도 있겠지. 과외를 받거나. 그 다음에 이제 일본어. 일본어도 상당히 많아요. 5,874명이더라고요. 일본어는 이제 워낙 또 덕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차피 또 탐구 과목으로 대체도 가능하고 또 서울대학교 가려면 또 필수 과목이고 하니까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중학교 때 제2외국어로 배운 학생들도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미천으로 삼아서 공부를 더 한 거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어는 확실히 적어요. 676명, 767명.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뭐 대일이나 이제 명덕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동네를 보더라도 러시아어를 가르치는 학원들은 없거든요. 그죠? 이거 적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랍어 원 과목. 아랍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랍어가 되게 재미있는 게 이게 여러분들 수치를 보시면 놀랄 텐데요. 5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을 했어요. 5만 1,882명.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죠. 그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지금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제2외국어하고는 다르게 이 아랍어 같은 경우에는 한 7문제 내외를 틀리더라도 1등급을 받았었어요. 그동안.
그러니까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선호를 했던 언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이제 배드 뉴스인데 작년까지는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편법으로 재미를 보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2022학년도 개편안이 시작되면서부터는 난이도 조절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이제 제2외국어하고는 좀 비교적 어느 정도 평균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어.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여러분들 그 1948명 정도 지원을 했었고요. 한문 같은 경우에 2882명이 응시를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제2외국어가 아시아, 그러니까 동양어 쪽에서는 이제 중국어나 이제 일본어 쪽으로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죠? 이거는 뭐 큰 어떤 변동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 수치는.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아랍어가 좀 재미를 봤었는데 6개나 7개를 틀리더라도 1등급을 받았었기 때문에, 하지만 난이도 조절이 이제 올해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퍼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어나 일본어 쪽으로 좀 많이 올 것 같아요. 선생님 생각에. 그리고 한문 쪽으로도 많이 올 것 같고, 한문은 계속 배우니까 학교에서, 그렇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외고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팁을 드리면 아랍어나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는 외고도 있어요. 특히 이제 아랍어과 같은 경우에는 울산 외고에 있고요.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충남 외고에 베트남어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고는 일반적으로 그 본인이 살고 있는 광역 단위 지자체에만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랍어과나 베트남어과의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전국 단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시다면 올해 한번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제 선생님이 그 제2외국어 한번 관련해 가지고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좀 몰랐던 내용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게 좀 2022학년도 개편안에 이런 내용도 있었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을 것 같은데, 그죠? 새로운 좀 경험이 됐으면 좋겠고, 그 부분도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지금 제2외국어 배우시는 분들, 나중에 이걸 내가 수능을 볼 때 좀 써먹어야겠구나.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또 수업을 들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가실 분들은 또 당연히 전공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EBS 연계율이 축소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EBS 교육방송에서 실제로 이제 수능 이제 영상을 시청을 할 때 다루어진 어떤 주제라던가 지문이 있잖아요. 그죠? 수업 시간에 EBS에서 그 다루어진 지문이나 그 아이템이 70%가 나왔었거든요. 실제 수능에. 근데 요게 이제 50%로 준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있어서는 좋은 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만큼 수능 체감 난이도는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한 이유가 기존에 이제 교육부가 좀 욕을 많이 먹었었죠, 수능 때문에. 그러니까 물수능이라고 들어봤어요, 얘들아. 물수능. 수능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었거든, 기존에. 그죠? 그리고 변별력이 이제 딱딱딱 떨어져야 되는데, 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에 대한, 하위권은 좀 처지긴 하는데 상위권과 중위권의 그 기준이 상당히 좀 모호하다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아왔었어요. 그래서 연계율이 줄어들게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의 이제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수상 경력 학기당 하나, 동아리 1년에 하나 이렇게 제한을 하고요. 소논문 활동 기재가 불가. 그다음에 이제 추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만큼 이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을안이 중요하게 된다라고 했었고요. 광고 활동 기재 불가.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성이 폐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의대라던가 사범대의 경우에 이 전공 적성이 폐지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인성이라던가 또 사이코패스 검사 이런 것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개인적으로는 좀 걱정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데, 글쎄요, 이제 뭐 한 10년 후 의대 의사라다가 선생님들 좀 봐야겠죠, 모습을.
그다음에 이제 논술 전형 단계적으로 폐지를 좀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 대학 측이 밀당을 하고 있고요. 면접 구술고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최소화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대학들과 대학 측과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생각보다 진도를 빨리빨리 못 나가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제 수업 시간에 만나면 될 것 같은데, 다음 주 수업 시간에는 7쪽부터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냐고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얼굴 보면서, 니네 지금 얼굴을 내가 지금 한 명도 모르겠거든? 아무튼 다음 주에 수업 시간에 얼굴 보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 나누고 헤어질게요.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